북한이요, 지난 18일 ICBM 엔진으로 추정되는 엔진 연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약 10,000km를 갖다가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어떤 이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추진체, 즉 쏘아 올리는 추진체의 그 성능은 확보했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분리되는 기술까지 확보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기권 밖으로 갔다가,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서 날아가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이 탄두가 거의 플라즈마 상태로 마하 24에 7000도까지 고열이 되면서 탄두가 일종의 녹아내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 탄두의 모양이 바뀌면서 방향이 틀어지는 그 기술을, 이렇게 틀어지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이제 ICBM 기술이 완전히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이 트럼프가 긴급 회의를 갖고 미군 관계자들을 만나서 군사 옵션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 매우 심각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험한 엔진은 이전에는 그 이 ICBM에 4개의 엔진을 달았는데 이번에는 2개만 달아도 날려보낼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추진력을 가진 고출력 엔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은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ICBM 1단계 기술을 다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방부도 북한의 신형 로켓 엔진이 의미 있는 진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멀지 않아서 핵실험과 이제 김정은 들어서 4번째 핵실험과 그리고 ICBM 발사를 동시에 함으로써 미국에 압력을 넣으려고 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트럼프가 지금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옵션까지 거론하며 대북 압박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해 당사자인 한국이 완전히 소외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의 가장 강력한 예는요,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북한의 이 핵실험에 대한 이 사드 배치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을 경제 보복하는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자, 그런데 정작 중국의 베이징에 가가지고 왕이 외교부장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할 때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만 립 서비스를 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언론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언론들도 좀 양심이 있었으면 저는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한국을 위해서 지켜주겠다고 이 말하면 또 빼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해서 와 있지. 미국은요, 일본만 있으면 됩니다. 한국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과거처럼 무슨 동서냉전을 하는 시기도 아니고, 한국이 무슨 동서냉전의 동북아 전초기지도 아니고,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무슨 미국이 그렇게 욕심을 낼 만큼 중요한 위치도 이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몽고가 미국에 공군 기지를 제공했고 관측 기지를 제공했다고요. 몽고에서 뜨면 중국하고 러시아 다 봅니다. 뭔 한국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일본 자체가 지금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일.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조금의 이견도 없이 전폭적인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있고 그 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는데 한국 국민의 한 40%에 가까운 사람이 반대를 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유력한 사람들이 그걸 다 반대한다 그러고, 사실상 그리고 한국의 보수의 대통령조차도 그걸 배치 안 하고 이리저리 시간을 끌면서 중국 천안문 막루에 올라갔다가 급해지니까 이제 배치한다 그러고,
이런 한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혈맹적인 동지적 파트너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틸러슨은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한 반면에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로만 언급했다는데요. 한미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의 린치핀, 즉 차로 말하면 차에 이렇게 바퀴와 구동 시스템 간에 중간에 탁 끼우는 바퀴 축과 구동 시스템 간에 중간에 탁 끼우는 핵심적인 부품인데, 핵심 축이라는 오바마 정부 때의 인식에서 후퇴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요, 머리로 좀 글을 쓰십시오. 오바마 때 이전부터, 부시 때 이전부터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아시아의, 동북아시아의 린치핀 역할은 못했습니다. 이미 조지 W. 부시와 노무현 정권이 대립할 때, 또 클린턴과 김대중 정권이 불편할 때부터 한국은 이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의 이익으로서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시간이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이 한중일 순방하면서 한국에만 만찬을 하지 않았다 해서 외교 결례를 하는데요. 아니, 기분 나쁜 사람이 밥 안 먹을 수 있지 밥을 먹고 싶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안 먹느냐? 다음 정권을 위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이번 정권은 임시 땜빵 지금 기간에 있는 대행이라서 밥을 안 먹어주는 게 아니라, 물론 밥은 민병세하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는 사람하고 밥 먹으려는 게 아니라 미국은 당분간 한국하고 밥 먹을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 공화당 소속 하원 정보위원장은 선제 타격 태세를 주문했고요. 트럼프는 김정은이 매우 못되게 굴고 있다면서 군사적 대응 의지를 또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는 연일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한국 문제와 관련해서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군사적 압력 부분에 대해서 이 회의적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이요, 김정은이 이번에 엔진 출력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과학자를 이렇게 이 등에 업어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격려해주는 모습이 지금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에 등에 탄 과학자가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진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을 바라보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이제는 종말을 선언한 단계에 왔다. 즉, 김정은이 미국을 정면으로 조롱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엔진 실험을 한 다음에 트럼프는 북한과 김정은은 매우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을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을 하거나 핵미사일 시설을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 이 세 가지를 택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을 택할지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본토에다가 타격을 하기 위한 용도이고, 이게 점점 현실화되어 가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군사적인 준비를 다 마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아예 그냥 한국과 일본을 다시 핵무장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를 한국에 해야 된다. 내지는 한국이 핵 개발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의 핵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즉,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것도 의논해야 된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기간에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우리 보고 자꾸 지켜달라 하지 말고 자기들이 핵무장해서 지켜라 이런 말들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비판이 나오니까 이런 말이 쑥 들어갔는데요. 틸러슨 장관 입에서 이와 유사한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런 틸러슨 장관의 말은 앞으로 미국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실제로 군사적 옵션을 택해서 타격을 가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의 유일한 장애 요인은 미국은 당할 게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서 이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쏘고 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 한두 개가 날아간다 하더라도 요격될 거고 또 그것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치명적 피해는 없을 겁니다. 대신 북한은 거의 초죽음이 될 건데요. 문제는 북한 옆에 있는 한국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북한은 미국이 타격을 하면 남아있는 북한의 어떤 화력들이 전부 한국으로 집중해서 쏴댈 거라는 겁니다. 한국이 일종의 인질 상태인 거죠. 자, 이 문제에서 트럼프의 성향이나 현재 미국 정부의 성향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불신 단계에 돌입해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완전 맹신 단계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가 군사적 옵션 대신에 김정은과 손을 잡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클린턴이 지난 2000년 말에 자기 임기가 이렇게 끝날 때쯤 평양을 실제로 방문하려 해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먼저 보내기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실제로 시도도 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한미 동맹을 노골적으로 미일 동맹의 하부 체계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처지가 이리 된 게 한국을 잘 모르는 미국의 것은 태도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강과 설계까지 다 빼주면서 미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아베 정권과 중국하고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거짓을 하고 새로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야당 정권은 아예 그냥 사드 전자권 MD부터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권입니다. 한일 군사 정보 공유협정까지 폐지하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은 한국의 5월 9일 이후에 들어설 만약에 야당 정권을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동맹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선택할 방법은 개성공단까지 열겠다 합니다. 아니, 너희들 북한에 다시 돈 주고 금강산 관광까지 하고 사드는 빼라 그러고 그래 간다 그러면 우리는 너네들이 다치든가 말든가 북한에 대해서 타격을 해버리든가 우리야 북한에 이 핵과 미사일 시설을 때려버리면 된다. 핀셋으로. 그 다음에 북한이 한국에 보복하는 것은 너가 알아서 할 문제다. 우리는 미군들이나 미국 국민들만 한국에 있는 국민들만 방어해내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가 우리를 뒷박을 그렇게 때리면 우리는 북한하고 거래하겠다. 김정은이 지금 거래하자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 전에 미국은 한국을 보고 전술핵이나 전략핵을 재배치를 하겠다. 받을래 하고 한번 물어볼 겁니다. 아마 우리는 새로 탄생한 정권은 안 받겠다 그러겠죠. 지금도 박근혜 정부라도 안 받겠다 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한반도 비핵화 폐기 선언하고 NPT 탈퇴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절차를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전술핵 재배치하는 부분은 비핵화 선언만 공식적으로 폐기하면 되죠. 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지금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한 번쯤이라도 생각을 해봤냐 하는 것이 의문인 겁니다. 지금 앞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질 일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큰일 날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현 상태로